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6.5도, 안동이 1.8도 등 0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2도, 안동이 20도 등 29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인근에 있는 변압기가 고장나 일대 상가 건물 등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50분 만에 임시 복구됐다며 새벽 시간대라 피해 민원은 거의 없었고 전기적인 요인으로 고장이 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급히 압수수색했습니다. 장비를 산다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업체로부터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산하의 안광학 융합기술사업단입니다. 콘택트 렌즈의 성능 실험과 국제 공인 인증에 필요한 검사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장비는 몇천만 원짜리 있고 꼭대 장비도 꼭대 장비도 있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장비가 기업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대구와 경북에 있는 콘택트 렌즈 생산 기업을 돕자며 2015년부터 국비와 도비 등 80여억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대구지검이 압수수색을 한 건 바로 이곳에 있는 장비 구매와 관련한 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이곳 사업단뿐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장비 구매를 담당한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십억 원 규모의 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일명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1년 전부터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와 짜고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직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뿐 아니라 장비 판매 업체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이런 장비가 설치된 또 다른 안경업체 지원 기관이나 단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 45살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 1천여만 원, 추징금 8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9천여만 원, 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4월부터 북한산 석탄 57억 원 상당과 선철 11억 원 상당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가 농업에서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하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건데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건혁 기자입니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하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 설계된 농업 보조금 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소규모 농민일수록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벼농사 위주였던 지원을 다변화해서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합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 감축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통상 문제를 돌파할 해법으로 보고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금년 1조 4천억 원에서 내년 2조 2천억으로 대폭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 바 국회 예산심의의 성의를 갖고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계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이런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은근슬쩍 대책이라고 이렇게 짜 맞추고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집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제기들이 있어서. 한편 국회는 이번 주 시작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한 창조경제펀드 200억 원을 다 써 12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해마다 20억 원씩 3년 동안 12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대구 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인 C랩 기업에 투자합니다. 대구시와 삼성전자는 펀드 기금 200억 원은 그동안 120여 개 창업한 기업에 썼고 일부 기업은 성서공단에 자리 잡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짓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대구 동구 도학동에 4,300억 원을 들여 짓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는 대전과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구축되는 정보 데이터센터입니다. 80여 개 기관의 서버 4,500여 대와 장비 7,800여 대가 들어서며 600여 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2021년 8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의 폐교 251곳 가운데 65곳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1987년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가 251곳입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폐교는 영천이 9곳, 김천 8곳, 경주 의성이 각각 6곳 등 모두 65곳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북이 그 수가 가장 많습니다. 경북이 가장 땅이 넓고 인구 소멸 현상이 심해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930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